안녕하세요. 전번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페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순간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삶의 철학은 다 다르겠죠. 그쵸?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자기만의 철학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데, 근데 스페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도 그들 삶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은 왜 돈을 버냐고 물어보면은 첫째로 대답하는 것이 잘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잘 먹고 여유롭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꿈일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자, 스페인의 그 가장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죠.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1600년도에 지은 작품 돈키호테는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보물 1호입니다. 바로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근데 이 돈키호테 작품은 그 시작부터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 돈키호테가 어떻게 평상시에 먹고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 첫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가 늘 먹는 음식은 양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찜 요리고, 저녁으로는 잘게 쓴 고기 요리, 그리고 토요일에는 베이컨과 달걀 요리, 금요일엔 렌틸국 요리, 일요일에는 특식으로 새끼 비둘기 요리였는데, 그는 이처럼 먹는 것에 수입의 4분의 3을 썼다. 엄청나게, 그쵸? 엄청나게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지출이 엄청납니다. 거의 우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써요. 우리는 어디다 돈을 많이 쓰죠? 집, 차, 옷, 그 다음에 아마 먹는 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참 처음 스페인 갔을 때 그 느낌이,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나? 먹기 위해서 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볼까요? 뭐 아침은 의외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아침은 근데 집에서 먹는 사람보다는 동네 바라든가 카페테리아죠. 바 혹은 회사 근처, 직장 근처의 바에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그 아침 식사 메뉴죠. 추로스 콘 초콜라테, 이렇게 핫초코를 곁들인 추로스죠. 이 핫초코가 우리 핫초코보다 좀 달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 밀랍 성분이 더 들어가서 좀 끈적끈적하죠. 찍어 먹어야 되니까 이걸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핫초코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튀긴 추로스를 핫초코에 찍어 먹는 게 가장 전통적인 어떤 아침 식사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스페인 사람들 식생활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스페인 사람들보다는 애려 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 카페 꼴레체라 그러죠. 카페 꼴레체. 우리 카페 라떼죠. 카페 라떼.
카페라떼에다가 뭐 간단한 빵 하나 정도, 빵이나 도넛 정도를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서 저녁이 어찌 보면 가장 만찬이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가장 중요한 식사가 저녁일 겁니다. 근데 스페인은 점심이에요. 점심 식사가 바로 하루 중 최고의 정찬이고 또 이때가 가장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통 1시에 시작해서 2시나 3시까지 계속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나 은행들 또 2시가 되면 업무가 다 끝납니다. 스페인 공무원 참 좋겠죠? 2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은행도 빨리 볼일 봐야 돼요. 2시면 다 문을 닫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상점들, 병원, 약국들도 그러니까 2시가 되면은 스페인은 거의 대부분 업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원이나 약국들은 5시나 보통 6시, 보통 6시쯤 되면은 다시 문을 열어서 한 2시간 정도 문을 열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스페인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밥 먹으면서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집안도 그렇고 꽤 시끄럽습니다. 마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밥을 먹는 건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시끄럽게 말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스페인 사람들은 그 3단계, 즉 전체, 메인 요리, 후식 이 3단계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상에다가 밥과 반찬, 국 이런 거 같이 펴놓고 그냥 동시에 같이 먹잖아요. 이것저것을.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꼭 이렇게 3단계의 순서를 꼭 지킨다. 이것이 스페인 어떤 그 뭐랄까요? 음식 문화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체 첫 번째 단계에서 먹는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샐러드겠죠. 자, 스페인 샐러드의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인 샐러드 모습인데요. 보면 여기 상추죠. 스페인 사람들은 로멘, 우리 그 로멘 상추라고 슈퍼감 파는데 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 로멘 상추를. 그래서 스페인은 해가 지중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추처럼 얇은 상추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로메인 상추는 좀 두꺼운, 질감이 두꺼운 이런 상추가 재배가 돼요. 이런 상추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양파, 그 다음에 지중해 대표적인 채소죠. 또 토마토, 여기 뭐 달걀은 뭐 옵션이에요. 사람 기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죠? 바로 올리브 열매죠. 올리브. 지중해 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필수품이 바로 이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유.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지방, 특히 올리브유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참치 통조림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샐러드를 시키면은 소스가 뿌려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런 소스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스를 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식당에 가면은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요 병 3개가. 왜 마치 우리가 중국집 가면은 뭐 있죠? 이런 병들이 있죠.
식초, 간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도 이렇게 꼭 병 3개가 꼭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스페인 식당이 아니에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3가지. 첫째, 제일 먼저 뿌리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 그 다음 뿌리는 게 식초입니다. 식초. 물론 스페인은 포도가 많이 재배니까 주로 포도 식초를 많이 먹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아니에요. 발사믹 식초는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먹고, 스페인은 그냥 우리가 먹는 식초 같은데 다만 포도로 만든 바로 식힌 포도 식초를 먹고, 마지막으로 아까 힌트 줬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듬뿍 뿌려서 먹습니다. 자, 그 전체 요리 중에 그런 샐러드 위에도 주로 쌀 종류, 쌀로 만든 요리, 빠에야라든가 또 샐러드에도 쌀도 들어가요. 쌀이 샐러드에도 들어간다. 어쨌든 그런, 여러분도 뭐 이태리 식당 리조또 있죠. 리조또 그런 것들. 자, 그런 쌀 종류. 그 다음에 파스타 종류도 전부 다 전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메인 요리입니다. 메인 요리는 스페인 사람들의 우리는 주식이 쌀이죠. 쌀. 근데 스페인은 기본 빵이 바게트 빵입니다. 바게트 빵이 그들의 어찌 보면 주식 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빵이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요즘도 우리도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점심에 주식은 어찌 보면 메인 요리 고기죠. 고기 종류들이 주식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물론 생선도 먹고, 생선은 지중해 대표적인 생선은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스페인어로 사르디나라고 하는 건데, 정어리, 등푸른 생선 중에서 정어리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물론 등푸른 생선 우리처럼 고등어가 있는데 그렇게 고등어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어리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조류도 닭이라든가 꿩이라든가 등등등, 자, 이런 주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자, 여기서 질문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러면은 바게트 빵의 역할은 뭘까요? 마찬가지 우리는 밥을 왜 먹죠? 밥이라는 것이 배를 부르게, 그쵸? 배를 부르게 하는 효과가 있죠. 첫 번째로. 그렇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또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왜 쌀밥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쌀밥이. 자, 바로 그런 두 번째 기능이 바로 바게트의 기능과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고기를 스테이크를 잘라서 한 입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잘라 먹습니다. 근데 두 번째 먹을 때는 첫 번째 먹을 때보다 아무래도 첫 번째만큼의 그런 뭐랄까요, 맛은 나지 않겠죠. 처음 먹을 때가 제일 맛있겠죠. 첫술이 가장 맛있겠죠. 그리고 계속 먹을수록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어떤 그런 맛은 떨어지겠죠. 맛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기 힘들 때 먹으면은 이건 이제 맛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빵의 역할은 뭐냐면은 두 번째 먹을 때, 세 번째 숟가락 먹을 때도 첫 번째 숟가락 먹을 때만큼의 그 맛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빵으로, 우리는 밥으로 입안을 헹궈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바게트빵, 식빵과 바게트빵의 차이는 뭐죠? 식빵에는 우유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게트는 그냥 밀가루하고 소금만 들어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발효시키기 위한 이스트 제품, 뭐 효모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입안을 더욱더 식빵보다는 입안을 더욱더 깨끗하게 헹궈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나한테 모르겠습니다. 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배우겠다. 바로 한계 효용의 법칙이에요. 한계 효용의 법칙. 한 번 먹을 때마다 어떤 효용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효용의 가치 그래서 그 효용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 바게트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밥 먹을 때 빵을 먹는다기보다는 고기를 먹고 혹은 생선을 먹고 혹은 닭을 먹으면서 바게트 빵을 살짝 뜯어서 입안에 톡톡톡 털어넣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입안을 헹궈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꼬치니오라고 있죠. 꼬치니오. 꼬치니오는 대표적으로 꼬치니오가 유명한 도시가 세고비아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북쪽으로 한 4-50분 차로 달려가면은 등장하는 도시죠. 바로 뭐죠? 디즈니랜드 영화에 나오는 백설공주 영화에 나오는 그 성의 모델이 된 그러한 성이 있는 예쁜 도시입니다. 그 세고비아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꼬치니오입니다. 새끼 돼지 요리죠. 새끼 돼지 요리. 요 한 마리가 6인분이 나올 거예요. 6인분이. 그래서 이 요리는 너무 연해서 새끼 돼지니까 얼마나 연하겠어요. 그래서 접시로 칼로 자르지 않고 접시로 이렇게 잘라서 6인분을 잘라서 먹는 뭐 스페인의 또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꼬치니오. 자, 여기 스페인 음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페인을 가장 대표하는 음식이죠. 하몬입니다. 하몬. 스페인 돼지 뒷다리로 만든 햄이죠. 우리가 먹는 햄은 가열을 한 거죠. 근데 이 햄은 자연 발효시킨 햄입니다. 즉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염장을 해서 스페인 기후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자연 발효된, 만약 습기가 많다면 썩어버리겠죠. 근데 이 돼지고기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자연 발효시켜서 여기 이런 틀에다가 꼽아서 또 이 햄스리는 칼이 따로 있어요. 얇고 긴 칼, 이거로 아주 얇게 썰어서 먹습니다. 이게 비싸고 좋은 하몬일수록 얇게 썰어져요. 아주 투명하게 얇아요. 투명할 정도로 얇게. 그래서 에피타이저라든가 술안주, 술은 주로 이제 와인을 많이 마시겠죠. 스페인어로 비노라고 그러는데 비노 안주로 혹은 바게트빵에 끼워서 스페인 샌드위치는 뭐 우리처럼 그 식빵에 끼워 먹는 것도 많지만 주로 바게트빵에 많이 끼워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 하몽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하몽이 빠따 네그라고 합니다. 빠따 네그라. 검은 발톱이라는 뜻인데요. 검은 발톱이라는 뜻인데, 여기 내가 문제를 놨죠. 뭐를 먹여서 키운 토종 돼지 뒷다리를 24개월 이상, 즉 2년 이상 숙성시킨 것으로 가장 이 하몬 중에서도 비싼 상품이라 그럴까요? 비싼 브랜드가 빠따 네그라입니다. 그래서 자, 뭐를 먹여 키웠을까요? 도토리입니다. 답은 도토리. 도토리를 먹여서 키운 흑돼지입니다. 자, 하몬과 함께 또 여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또 여기 등장하네요. 빠에야죠. 빠에야. 뭐 한국에도 스페인 식당들이 많죠. 스페인 식당 하면 가장 꼭 어찌 보면은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빠에야죠. 빠에야. 뭐 한국말로는 뭐 뭐죠? 스페인식 해물볶음 요리. 근데 뭐 이거 빠에야는 것이 우리 보면은 우리 비빔밥이죠. 비빔밥. 그래서 뭐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 재료들. 그래가지고 바닷가 빠에야는 해물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내륙에 있는 또 지방들, 내륙 도시들에 있는 빠이야들은 보면은 고기 종류들, 그래서 가지고 뭐 여기 토끼 고기도 들어가요. 토끼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그 다음에 또 데 가면 해물하고 고기도 같이 쓰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방에 생산되는 어떤 재료들에 따라서 빠에야의 어떤 맛도 각각 다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중해 도시 발렌시아. 발렌시아 빠에야가 가장 유명하죠.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만드는 거를 공부해 볼게요. 빠에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또르띠아입니다. 또르띠아. 뭐 또르띠아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멕시코, 여러분들 아마 그 멕시코 타코가 연상될 거예요. 타코 그 뭐라 그러죠? 밀가루 밀전이라 그러나요? 밀전. 그걸 또 또르띠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 또르띠아. 여기 보면은 또르띠아 에스파뇰라고 되어 있죠. 스페인식 또르띠아죠. 뭐 우리 같은 오믈렛이라 그럴까요? 오믈렛. 달걀하고 재료는 달걀, 감자,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 소금. 그러니까 스페인 음식은 굉장히 그 소스가 간단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하고 소금이 기본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이렇게 아까 샐러드 할 때 식초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리브유하고 소금으로 거의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맛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더라고요. 재료의 맛을 물론 그래서 재료들이 좋으니까는 소금하고 올리브 기름만 가지고 만들겠죠. 재료가 만약에 나쁘다든가 재료가 냄새가 나면은 향신료들을 많이 쓰게 되죠. 즉 근데 스페인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즉 재료가 그만큼 신선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또르띠아도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왜냐면 워낙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또 우리도 왜 달걀 많이 좋아하잖아요. 다만 근데 이제 감자가 들어간 달걀 요리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만드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을 가게 되면 이제 재래시장이죠. 우리는 재래시장 혹은 전통시장 가게 되면 여러 가게가 있죠. 고기 파는 육류 가게가 있고 또 그 소라든가 주로 소, 돼지, 양고기도 많이 먹거든요. 양고기 부속물만 따로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닭하고 달걀을 파는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선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하고 야채는 같이 팔아요. 과일 야채 가게가 있고, 그리고 햄하고 치즈를 파는 가게가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시장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카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이런 고깃집에 이렇게 보는데 냉장고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집 아저씨는 오후에 가면은 꼭 바로 시장 안에 있는 카페에서 콜라를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에다 콜라 그냥 넣어놨다가 마시면 되지 왜 비싸게 콜라를 시켜 먹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카페 주인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팔아줘야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것이, 나도 비록 장사치지만 상인이지만 나도 쉬는 시간에는 즐겨야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느낌이 조금 오죠. 그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 여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 문화라든가 스페인 역사를 공부하면서 바로 그들은 그런 스페인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한 자세를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재래시장 계속 구경해 볼까요? 여기 왼쪽에 슬라이드. 자,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뭐 많이 매달려 있죠? 꽁 종류입니다. 꽁 종류. 저 스페인 가서 꽁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자, 이렇게 꽁 종류들이 쭉 매달려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닭고기 집이죠. 닭 파는 집입니다. 이런 꽁 종류를 쭉 매달아 놓고 손님이 원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털을 뽑아서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하몽이에요. 하몽. 여기 틀 있죠. 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치즈. 치즈가 있고, 여기 이제 하몽 자른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와인이네요. 이 하몽하고 어울리는 와인들도 같이 이렇게 팔고, 자, 이렇게 해서 하몽과 치즈를 같이 파는 가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을 구경 간다든지 여행 가게 되면은 마드리드, 수도 마드리드에서 반드시 꼭 들리는 시장, 재래시장이 바로 산 미겔 시장입니다. 스페인어로 메르카도 데 산 미겔. 굉장히 야경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밤에 배가 출출할 때 가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많이 파니까는 구경도 하고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자, 산 미겔 시장.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경시켜 주려고 한 건데, 오르차타라는 음료예요. 오르차타. 그 스페인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먹는 음료입니다. 여름에 많이, 워낙 더우니까는 바로 이런 열매예요. 추파라는 뿌리로 만든 음료입니다. 우리 같으면 콩으로 만든 두유라 그럴까요? 우리는 두유, 그쵸? 우리나라에 두유가 있다면은 스페인에는 추파로 만든 오르차타가 있습니다. 오르차타. 혹시 스페인 가게 되거든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르차타. 이건 다 아시죠? 쌍그리아. 바로 그 포도주에다가 여기 그 제철 과일, 여름에 주로 뭐 오렌지, 스페인의 대표적인 뭐 과일이죠. 오렌지라든가 멜론, 수박, 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래서 포도주보다 먹기가, 먹는 기분이 더 편하겠죠. 달콤하고 맛있는 쌍그리아라는 술입니다. 쌍그리아. 그 다음에 가세오사, 바로 그냥 탄산수예요. 우리 탄산수인데 스페인은 워낙 덥다 보니까, 왜 우리도 여름에 더울 때는 물 말아서 밥 먹죠. 물 말아서 짠지에, 그런 것처럼 스페인도 워낙 여름에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이런 탄산수를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다도 타서 마시고, 그리고 맥주에도 타서 마셔요. 맥주에도 탄산수를 많이 타서 마십니다. 이것 또한 스페인의 대표적인 아마 음식일 거예요. 역시 덥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먹는 수프인데
차가운 수프예요. 차가운 수프. 그래서 가스파초, 가스파초라고 하는 수프입니다. 가스파초. 뭐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다만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스페인에서. 근데 의외로 만드는 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료는 뭐 토마토, 피망, 마늘, 오이. 근데 올리브유가 들어가요. 올리브유도 몇 방울 들어가 보통 한 숟갈 정도, 한 스푼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넣고. 그 다음에 좀 식빵, 즉 바게트 빵을 조금 넣어요. 갈 때. 그리고 소금도 넣고. 그리고 보통 샐러리를 많이 넣는데 이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자, 이거를 해서 그냥 믹서기에 가는 겁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아까 그 재료들을 썰어 가지고 고명을 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차가운 수프인데 뭐 여기에 그 독특한 게 아까 마늘이 들어갑니다. 생마늘이 한쪽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스페인 사람들이 또 마늘을 다 좋아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호불호가 갈려져 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서 맛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맛있다 맛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느껴보는 거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 맛을 느낀다는 거,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에 근접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교두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나라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 음식을 맛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시에스타라는 스페인의 독특한 문화의 또 한 면을 또 구경하겠습니다. 스페인은 위도상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수도인 마드리드 경우에도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낮이 뭐 40에서 4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에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마드리드이 그 정도니까 남부 지방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또 스페인은 점심이 하루 중에서 만찬이다 보니까는 점심 때 많이 먹고 또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날씨는 덥고 그러니 뭐 당연히 졸리겠죠. 그래서 식후 휴식 겸해서 낮잠을 잠시 즐기는 것을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고 나서 한 5시쯤 되면 이제 해가 조금 넘어갈 때잖아요. 한 5시 6시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다시 또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서 뭐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산보를 갑니다. 뭐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아빠는 엄마하고 여러분 짝하고. 그래서 여기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공원, 마드리드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레티로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시벨레스 광장, 그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뭐 우승하고 와가지고 거리에서 시간 지날 때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축하연을 여는 장소가 바로 이 시벨레스 광장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죠. 자, 이런 곳으로 산보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은 또 이 페탄카라고 이 동그란 공이죠. 이게 쇠공이에요.
우리 같은 이제 구슬치기죠. 그러니까 쇠공 구슬치기, 쇠구슬치기네요. 좀 커서 그렇지. 이런 걸로 운동 겸 해서 놀이문화도 즐기고 또 공원 테이블에 앉아서 카드 놀이 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낮잠 즐기는 시에스타와 함께 또 하나의 특색 있는 문화로서 테르툴리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점심 먹고 담소를 즐기는 문화입니다. 점심을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나 차나 브랜디를 마시고 시가를 피면서 담소를 나누던 풍습에서 비롯되는 건데, 뭐 아직까지도 뭐 우리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은 성격의 사람들끼리, 특히 이제 유명한 지식인들이나 문인들과 같은 예술가들이 카페에 모여서 어떤 이끄는 테르툴리아, 대표적으로 뭐 피카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이끄는 테르툴리아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여기 그림에 카페 히온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가장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카페테리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시인들이나 화가들, 뭐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눴던 거죠. 그러면서 당대의 어떤 예술 이론이라든가 자기들이 그 뭐 창작했던 시를 낭송한다든가 이런 어떤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됐던 거죠.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유명한 미술관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지금은 이제 그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죠. 이전 왕비죠. 이전 왕비 이름이 레이나 소피아였거든요. 레이나라는 것이 이제 왕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소피아 왕비 미술관은 여기에 바로 이 그림, 그 유명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많은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프라도 미술관, 이거는 바로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 스페인 바로크 시대 때 대표적인 화가 바로 벨라스케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스페인어로 라스 메리나스, 시녀들, 궁녀들 한국말로 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은 점심이 정찬인 관계로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먹습니다. 집에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게 또 이제 주중과 주말로 나뉘는데, 주중에는 주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제 한 대여섯 시쯤 공원에 산보 가거나 바람 쐬러 산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한 7시쯤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바에서 간단하게 그 뭐 포도주나 맥주 한잔 하고 간단한 안주거리 하고 해서 그냥 마시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떠들고 놀면서 또 축구, 또 이제 그 유명한 스페인 리그 축구 시합도 보면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스페인은 밤 문화가 굉장히, 우리가 보통 외국 나갈 경우에는 밤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죠. 무서워서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그렇지만은 꼭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스페인은 밤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놉니다. 근데 주말에는 이제 또 파티 개념이에요. 파티, 그래서 주로 이웃들이나 식구들, 친지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녁은 보통 9시, 10시쯤 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페인을 가보면은 식당들이
보통 8시나 8시 반 돼야지 문을 열어요. 우리보다 상당히 저녁 시간이 늦습니다. 스페인 축구 잘하는 나라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팀 레알 마드리드이죠.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오래된 팀입니다. 1902년에 창단이 됐으니까 오늘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나중에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게 바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전용 축구장입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게 참 많죠. 아까 축구도 그렇고요. 또 하나 여기에 투가 있습니다. 투. 이 투사가 투소하고 지금 1대1로 시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여보세요. 투는 스포츠일까요? 투사는 그럼 스포츠맨일까요? 스페인의 주요 신문들은 투 기사를 땡땡면에서 다뤘다. 자, 어디 면에서 다룰까요? 스포츠면에서 다룰까요? 아니면은 바로 문화면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투사는 예술가, 어찌 보면 예술가 쪽이죠. 어떤 스포츠맨이라기보다는 예술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남성적인 검은 숫소와 가장 남성적인 남성의 대결이죠. 여기 보는 이 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가 아니고, 이런 투를 위해서 그야말로 종자가 보존되어 온 맹수입니다. 맹수. 그래서 몸무게가 보통 한 600에서 좀 큰 샵일 때는 700, 800kg까지 되는 소들이 이렇게 투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볼에 부딪히면은 투사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또 투사의 의상을 보면요, 남성 몸매의 곡선을 완전히 드러내며 몸에 꽉 붙는 하의는 성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 에로티시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합 장면 TV에서 방영할 때 카메라맨들이 이 투사의 몸매를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가지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날은 어떤 동물학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투를 법으로 금지를 하기까지 이르게 됐죠. 그렇지만 이 투라는 스페인의 관광국가잖아요. 대표적인 관광국가인데 그 관광 수입 중에서도 이 투 산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과 투 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일방적으로 금지하기도 중앙정부로서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기리에 투는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문화라고 하죠. 어쨌든 투사들도 아주 대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사가 되려면 8살 때부터 투학교에 들어가서, 어릴 나이부터 투학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소똥 치우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투사의 꿈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한 18, 19살쯤 되면은 정식 프로 투사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스페인 투와 함께 어떤 스페인 전통의 또 한 축을 차지하는 게 바로 플라멩코라는
거죠. 이렇게 춤과 악기와 노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음악 장르죠. 자, 바로 스페인 남부를 안달루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는 안달루시아 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블라오라는 것은 이렇게 플라멩코 공연을 하는 어떤 공연장을 따블라오라고 하죠. 자, 자세한 것은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직접 강의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 세계, 스페인도 어떤 서양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는 역시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스페인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바로 크리스마스 복권 판매와 함께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왜 우리도 로또 있죠? 로또 스페인도 똑같은 로또인데 크리스마스 로또가 가장 액수가 크거든요. 보통 한 3조쯤 됩니다. 총 액수가 3조. 굉장히 큰 액수죠. 근데 이제 우리 복권 시스템과 좀 다른 게, 그 3조가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어떤 독식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같은 번호가, 한 지역의 번호가 같아요. 한 지역의 번호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그 한 사람당 1등이 되더라도 돌아간 액수는 한 5억에서 7억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마을 공동체가 동시에 다 당첨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을 스페인에서는 노체 부에나라고 그러거든요. 노체 부에나. 스페인은 대문자 노체가 두 번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노체 부에나, 좋은 밤이고, 12월 31일 우리 제 종칠 때 있죠? 그때를 노체 비에하, 늙은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12월 24일은 그들의 어떤 전통 과자, 우리도 명절 때 뭐 쌀이나 이런 곡식으로 만든 강정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견과류, 특히 아몬드하고 꿀을 재료로 해서 만든 뚜론이나 뭐 마사판, 뻘보로네스 이런 과자를 먹으면서 캐롤송도 미국식 캐롤송이 아니고 스페인의 어떤 전통 캐롤송이 있습니다. 그걸 비안티코라 그래요. 그런 비안티코를 부릅니다. 그리고 10월 28일이 우리는 언제죠? 만우절이 4월 1일인가요? 바로 그들은 산토스 이노센테스의 날 해가지고 12월 28일이 만우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쯤 스페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에 뭐 여행을 가더라도 할 때 10월 28일 혹시 만우절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스페인 친구들이 만우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만우절이구나 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2월 31일 늙은 밤 노체비에하에는 바로 우리 제아의 종소리처럼 그들도 제아의 종소리에 맞춰서 뭘 먹느냐 하면은 청포도 12알을 먹습니다. 그 종소리에 맞춰 가지고 하나씩 그 12알을 먹으면서 반드시 청포도여야 돼요. 다음 해 12달 동안의 행운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는 크리스마스가 필리스 나비다시죠. 나비다. 그래서 우리 필리스 나비다시라고 그러죠. 노래도 있죠. 필리스 나비다. 나중에 이 노래도 같이 배우기로 하고, 이 나비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1월 6일로 끝이 납니다. 바로 1월 6일이 스페인 어린이날이에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선물 가져온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어린이날로 어린이들은 그날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행렬을 하고 또 아까 크리스마스 복권이 가장 액수가 크다 그랬죠. 자, 로또 복권 중에서 두 번째로 액수 큰 것이 바로 1월 6일 어린이날 복권입니다. 어린이날 복권은 아까는 3조였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1조 조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한 1조 정도. 그래서 규모가 두 번째로 액수가 큰 복권을 당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정도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 다시 나오네요. 크리스마스 복권 엘 고르도. 고르도가 스페인어로 뚱뚱하다는 뜻이거든요. 뚱뚱한. 그래서 엘 고르도 그러면은 뚱뚱한 것인데 바로 1등. 1등을 크리스마스 복권 1등을 바로 엘 고르도라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 복권은 시작이 18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그러니까 액수가 큰 만큼 복권 가격도 비싸요. 한 장에 2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3만원은 조금 안 되겠다. 그렇죠? 3만원이 조금 안 되네요. 20유로니까. 그래서 총 상금은 한 3조 원 되고, 아까 말했지만은 독식 구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의 복권이 1600장 인쇄되는 거예요. 즉, 그 뭐죠? 그러면 1등이 1600명이 나오는 거겠죠. 1등이죠. 자, 여기에 글이 뭐냐면은 세네갈 난민 출신의 응간에서 몇 년 지났는데 몇 년 전에 바로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봤죠? 아프리카가 살기 힘드니까 배를 이용해서 그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오다가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보트 피플 출신의 세네갈 난민이 바로 이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신문 기사에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요, 시민권도 줘요. 시민권을 왜 줄까요? 그러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권을 주는 대신에 세금을 한 반 정도 세금을, 복권은 세금을 많이 뗍니다. 이 불로소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프리카 난민이 또 이렇게 스페인 복권에 당첨되는 또 이런 일화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복권은 발표할 때마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대 안에 내무반에서 다 같은 번호를 샀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다 그냥 7억씩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모 백화점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선물로 한약씩 줬는데 그것이 당첨이 된 통에 다 직원들이 1등 상금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 연말 카드를 보낼 때 이렇게 복권을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권을 선물하는, 카드에 복권을 같이 사가지고 6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복권이라는 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이미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복권이. 그러니까는 어떤 재미죠. 복권이란 것이 그야말로 재미자 어떤 하느님, 예수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뜻도 갖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돈을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 이야기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주에 만납시다. 차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진솔하게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Can you speak English? 자,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은, 물론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죠. 스페인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Can you speak English?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근데 질문 알아들었죠? 일단 질문을 알아들었다면 대답은 yes죠.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할 줄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궁금하네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을 진짜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만의 강의를 2시간 만의 강의로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페인에서는 예체능 스타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은 그림값 비싼 화가들 많죠. 대표적으로 피카소도 있고 살바도르 달리, 그 다음에 그 많은 축구 스타들, 그리고 스포츠란 스포츠, 골프, 핸드볼, 사이클, 랠리, 자동차 랠리 있죠.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테니스도 있죠. 테니스 라파엘 나달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 나라에서 저렇게 많은 예체능 스타가 배출될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